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학인 듯 과학 아닌 과학 같은 너 두 번째 시간, 지구온난화는 인간 때문이 아니다 입니다. 과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중학교 때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과학적 방법이냐? 그럼 생각보다 많은 분야들이 과학이 있거든요. 과학이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단일한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정말 많은 과학의 분야들이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입니다라고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이 과학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증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동료 과학자들에게 인정받은 학문이 과학으로 불린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과학은 설명에 성공한 학문들의 집합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우기면 이것이 맞다라고 우겼던 그 시대엔 그게 과학이 되는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이야기했었던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우겼다던가, 천동설이 우위를 점했었던 그 시대에는 그것이 과학이었는가? 맞습니다. 그것이 과학이다. 물론 그땐 과학이란 용어는 없었지만 그것이 가장 잘 설명하는 우주의 모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과학이었다는 거고, 실제로 과학적 방법론을 따라서 이 모델을 가지고 설명해 봤더니 행성의 움직임과 천구의 움직임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지동설로 바뀌게 되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동료 과학자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과학의 형태로 올라오게 돼요.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마구 듭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자기가 동료 과학자라고 주장한다면, 예를 들면 옥장판이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학위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이 대학을 설립하고 자기들이 학위를 주고 자기들이 서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작은 사회 안에선 그것이 과학의 형태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의 시간이 무엇이 맞는지를 판단하겠죠. 그래서 동료 과학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의 많은 논문들도 동료 과학자들이 하게 되고요. 토마스 쿤이 얘기했던 정상과학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정상과학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것이 현재의 과학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것의 극단적인 예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정말 충격과 공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가? 맞습니다. 지구온난화 온도 올라가고 있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의 시대에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요. 탄소 배출량을 심지어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지만 이미 기업 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철강 쪽도 난리가 났고요. 어디든 다 난립니다. 왜 그러냐면 강제로 쿼터 할당을 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탄소 배출량을 거래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계속 이렇게 배출할 거면 다른 나라에서 사서라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 우리의 세금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우리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기업들은 실제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비판도 많이 있어요. 유럽은 산업혁명부터 영국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뿜어왔잖아. 미국 정말 교토의정서도 탈퇴하면서 엄청나게 사용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류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것이 허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주장을 들어보셨을걸요? 지구는 원래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있는 거고 인간 때문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사실 지구의 기온을 높일 정도로 짧은 시간에 올릴 정도로 생각하는 건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왜냐하면 정말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 어렵고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우리 모든 제품들의 비용이 증가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에 많은 부분이 사실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저렴한 제품들 때문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들도 많이 비싸질 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탄소를 팡팡팡 배출하면서 저렴하게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만들었었던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될 거고요. 비싸질 겁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 베네치아 같은 데 가면 너무 좋아 보이죠? 그분들 자동차 못 들어가잖아요. 우아해 보이긴 하지만 다 그 종이봉투에다가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쇼핑을 매일매일 과일이랑 먹을거리 이렇게 사고 다녀야 돼요. 우리처럼 로켓 배송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사실은 허구다라고 주장하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 이거 전체적으로 선동한 석유회사들에게 돈을 받은 석유회사들의 지원을 받은 영혼을 판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일부가 수많은 석유 기업들에게 후원을 받았던 것들이 드러나기도 했고 오랫동안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기후 전문가가 하는 말이기도 해요. 과거의 기후 전문가, 정말 저명한 기후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온난화 너무 위험하다고 호들갑 떠는다고 비난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느 말에 장단을 맞춰야 되냐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7% 정도 되는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가 인간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3%는 아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혹은 과장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과학자들 집단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어느 정도 우리가 권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집단 모두 과학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맞다라고 우리가 일단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야 되느냐? 지구온난화는 사람 때문인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연스럽게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북극이 열리면서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될 거거든요. 그린란드는 정말 이름처럼 그린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아랫지방 사람들이 훨씬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잖아요. 정말 대멸종의 시기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기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처럼 풍요롭게 사는 것을 유지하고 싶다면 오히려 온도 상승을 심지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하더라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 인간 때문인지? 온도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예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게 자연적인 거냐? 사람 때문이냐? 이 부분이 우리의 화두입니다. 이 부분이 논쟁의 포인트인데요. 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완벽하고 바르게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딱 봤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건 확실한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괜찮나 싶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해야겠다. 이거는 어떤 나라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 과학자들이. 그래서 유엔에서 처음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만듭니다. 그것을 IPCC라고 불러요. 여기서 기후변화에 관해서 인간 활동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으며 이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를 평가해서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합니다. 자, 88년에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평가 보고서가 90년에 2년 만에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기후변화에 인간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모르겠다. 첫 번째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때 그렇지만 어쨌든 온도는 높아지고 있죠. 인간의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을 합니다. 이게 92년에 처음에 채택이 돼요. 그러면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으니까 여기에 속한 당사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사국들이 모여서 총회를 매년 개최를 합니다. 이걸 COP라고 해서 당사국 총회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잘 몰랐지만 95년부터
1년에 한 번씩 계속 전 세계에서 이 당사국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여서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2차 평가 보고서가 95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 내용이 뭐였냐면 분명히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간 때문이라면, 인간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게 맞다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평가를 내리게 돼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년 만에 97년에 바로 교토의정서. 우리는 교토의정서는 유명하죠. 교토의정서가 발의가 됩니다. 자, 이 교토의정서가 시작된 것이 바로 당사국 총회 COP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3차 보고서가 2001년에 나왔는데요. 인간 활동에 기인한 확률이 67% 정도다. 4차 보고서가 2007년에 나옵니다. 인간 활동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 확률이 90%다. 자, 5차 평가 보고서가 2014년에 있었습니다. 95% 인간 영향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2015년에 14년에 있었던 5차 평가 보고서 때문에 파리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파리협정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6차 평가 보고서가 작년과 올해까지 2021년, 2022년에 나왔는데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인간 때문에 온도가 오르는 거다 라고 이야기 나왔고, 아마 너무 이슈가 돼서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작년 11월에 COP26, 제26차 당사국 총회가 영국의 글래스고에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탄소 감축을 해야 되고 탄소 제로를 실현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짐을 져야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짐을 져야 된다. 자, 여기까지 어떤 거를 보셨어요? IPCC 보고서 초기에는요, 인간 때문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였어요. 이 당시에 인간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유사과학이거나 비과학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은 과학자였을 수 있는 겁니다. 2007년에 BBC입니다. 무려 그 BBC에서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지금 기후변화 정말 인간 때문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호들갑 떠는 과학자들이 나옵니다. 큰일 났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인류 멸망합니다. 지금 빨리 탄소 줄여야 되고요. 지금 지구온난화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BBC가 없다가 아니고요. 인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말이 과연 맞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지구의 궤도 20율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지구의 자전궤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겠다. 중세에 있었던 간빙기가 한번 있었던, 중세에 되게 따뜻했던 시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중세에 따뜻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시 어떤 분위기가 생기냐면 기후변화 위험하고 인간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 큰일 났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호들갑을 떨면서 자기의 연구비를 부풀려서 받아먹으려고 하는 나쁜 유사과학자들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불과 15년 만에 바뀐 거라는 거죠. 자, 유사과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봐도요, 굉장히 급진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IPCC 보고서를 보면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시나리오가 큰일 났다예요. 큰일 났다. 지금처럼 가면은 절대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난다예요. 아주 좋게 간다 하더라도 큰일 나니까 정말 뼈를 깎으면서도 모든 나라가 지금 사실 다 눈치 보면서 최소한으로, 왜냐면 정말 탄소 감축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산업에 치명타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눈치 보면서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PCC 보고서는 이대로 하면 산업혁명 전보다 1.5도 억제하는 것이 정말 몇십 년 안 남았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얼마 안 남았다가 보고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자신의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죠. 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IPCC 4차 보고서입니다. 이때 4차 평가 보고서에 90% 인간 영향이라고 했었죠. 이때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게이트가 있었냐면 히말라야 빙하가 전부 녹는 시점을 굉장히 빨리 잡았어요. 이대로라고 하면 조금만 지나면 히말라야 빙하 다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야 저렇게 빨리?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을 실었어요. IPCC에서.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뭔가 권위가 훼손되죠. IPCC라고 하는 실제로 IPCC 전체가 보고서 내용 자체가 편중되어 있고 편향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009년에 영국의 한 기후 연구소가 해킹당합니다. 어떤 내용이 유출이 되냐면요. 기상학자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메일이 유출이 된 거예요. 메일 내용이 뭐였냐면 지구온난화 진짜 심각하다고 조금 더 이거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고 몰아가야 하고 자료를 좀 선별해서 아직 조금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감추고 좀 위험하다라고 더 하자라는 식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는 이메일들이 유출이 된 겁니다. 자, 이 두 건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 너무 의도가 뻔한 거 아닙니까? 너무 위험하네요. 세상이 너무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인간 때문이라고 지금 더 과장하고 부풀려갖고 더 긴급하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체크.org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실제로 해킹된 이메일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해킹된 이메일을 보면 기후과학자들의 나쁜 시각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합의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잘못된 부분 분명히 있고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서는 이 사람들 지금 좀 과장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구나까지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보고서 내용이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음모론에 대해서 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지구온난화 너무 위험하고요. 인간 때문인 건 의심할 바 없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간 때문이 아니고 자연적인 과정일 수도 있어요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3년 전에 있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보고서, 그 보고서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권위에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 사실일까요? 지금 97%의 사람들이 인간 때문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빠른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요. 3%만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양쪽이 인간 영향이 크다, 아니다, 과장됐다. 양쪽 과학자 중에 한쪽은 사악합니까? 사악한 과학자 집단이 돼갖고 우리가 지구를 멸망시킬 거야. 혹은 어떤 빅브라더의 지시를 받아서 정말 지구의 인구를 반으로 줄이려는 타노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2007년 당시에 저거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 너무 긴급하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래서 너무 정부로 하여금 힘든 짐을 지게 하고 서민들을 더 힘들게 빠뜨리는 저런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거 너무 돈 받아먹은 주장 아니야? 자기들의 연구가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당시 그 주장을 했던 과학자들 괜찮지 않아요? 그런 주장 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와서는 아닙니다. 좀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됐고요. 좀 더 많은 것들이 검증이 됐고요. 이제 주류 과학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기후변화는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인간활동 영향이 맞으니까요. 완전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IPCC 보고서는요. 인간 영향인 것 같다. 인간 영향이 67%다. 인간 영향이 90%다. 확률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당시의 주장들은요. 완벽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그때는 주장을 안 하고 멈추고 있었어야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서로에 대한 비난도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거 자기 연구비 부풀리는 거야. 저거 저 돈 받고 하는 거야. 석유회사 돈 받고 하는 거야. 저거 자기를 위한 거야. 저거 자국만을 위한 거야. 이런저런 이야기들 비판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린 그 당시에 살았으니까요. 그때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적어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거죠. 지구온난화는 긴급합니다. 이번 기회에 IPCC 보고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긴급한지를 알게 된 것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구온난화 외에 다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상과학에 합류하기 전에 과학자 집단들조차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의 완벽한 결론, 과학적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 수많은 논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를 유사과학이라고 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보는 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판단을 좀 보류하고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성을 가진 시민들의 자세가 아닌가? 사실 정말 편안한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